이번 내용에는 태블로를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링, 즉 군집화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군집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뭐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특정 집단에 있는 내용들을 분류하는 기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군집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 방법 중에 하나가 뭐 K-민 클러스터링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쓰는 거죠. 임의의 개수를 군집 개수를 정해서 그 군집 개수에 가장 적합한 그룹핑을 해주는 기능이 K-민 클러스터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실제 그 가까운 것끼리의 거리를 계산할 때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을 해서 실제 추계 값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가장 짧은 거리의 값들을 계산을 하는 방식이죠. 음. 태블로를 이용할 때는 이런 것을 전체 다 쓸 건 아니고요. 태블로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클러스터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K-민 클러스터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기회가 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이번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 분꽃이라고 하나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류해 놓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돼 있는데 이제 국내 또 블로그에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보도록 하죠. 시대 아이리스라고 하는 분고 데이터, 아까 앞에서 봤던 UCI 머신러닝 레포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150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와서 볼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6개의 필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일련 번호, 그 다음에 꽃받침의 길이, 그 다음에 꽃받침의 너비, 길이와 너비, 그 다음에 페탈, 꽃잎의 길이, 그 다음에 꽃잎의 너비에 따라서 잎의 길이와 너비에 따라서 종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 군집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고요. 중요한 건 이제 태블로를 이용을 해서 그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아일리스 어, 군집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서 태블로로 하면, 자, 그럼 태블로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다운받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고요.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서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요 꽃잎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꽃잎의 너비와 길이, 그 다음에 여기는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일련 번호는 생략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 분석을 위한 화면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어, 태블로우에서는 그 분석 기능이 이 뒤에 있는 이 분석이라고 하는 화면 안에 보시면, 데이터 말고 이 분석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보시면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요 기능은 이제 활성화 시키려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꽃잎의 길이와 너비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더니 이상하게 이 점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블로 데이터에서 이 측정값으로 되어 있는
숫자 데이터가 지금 현재 지금 합계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단순으로 연산으로 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분류할 수 있는 점들이 있으면 분류를 하겠지만 없으면 이 값들을 불연속 값으로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잠깐만요. 불연속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차원의 값을 이렇게 살펴서 점을 뿌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단 이렇게 이제 차원의 값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여기 있는 값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클러스터 값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데이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되 이 값을 내가 더해서 값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값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 분석 화면에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요 분석이라는 곳이 있어요. 분석을 클릭해 보시면 나는 지금 측정 값을 집계를 자동으로 하겠다. 어기먼트 이게 집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측정 값을. 이 부분을 비활성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비활성화를 해 주시면 여기 있는 측정 값들을 내가 임의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집계 없이 있는 그대로의 값을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시면 이제 실제 이제 숫자들이 이제 뿌려져 있는 것처럼 데이터 값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값을 여기다가 드래그 하시면 이제 클러스터된 그룹화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로 여기 있는 기준을 나눠봤더니 크게 세 가지 값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걸 분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태블로에서 하는 클러스터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봐서 이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역시 이제 클러스터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눴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클러스터 되어 있는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요 나눈 기준의 값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설정을 했는지 정규화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했고 클러스터 수는 3개이고 점의 수, 샘플의 개수는 150개이고 제곱값 그 다음에 각각의 기준들을 봤을 때 클러스터 A는 너비와 길이가 1.4, 0.2 그리고 4.1, 4.2 그 다음에 1.3, 5.5, 2이면 각각 3개의 구분값으로 구분할 수 있어 라고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비율 표시로 이제 바꿔서 볼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뒤쪽에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시면 실제 분류를 했을 때 뭐 P 값이라든지 오류 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궁금증이 드시잖아요. 그럼 진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새로운 워크시트를 하나 여셔가지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데이터를 집계되지 않도록 화면에 이제 뿌려주시고요. 이걸 이제 실제 데이터 종류별로 한번 이름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으로 색깔을 구분을 해보니까 또 채워진 맵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색깔을 구분을 해보니까 이렇게 각각 데이터들이 구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아마 겹쳐지는 게 좀 있어서 제가 모양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크기만 좀 크게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잘 구분이 됐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시보드 화면으로 넘어가서 대시보드 화면으로 넘어가서
크기를 자동으로 하고 첫 번째 우리가 클러스터 한 내용과 두 번째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임의대로 아무런 규약도 주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요 아이리스 분꽃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동으로 맞췄네요. 자, 그래서 K민 알고리즘을 이용한 클러스터 분석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른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여기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교를 하기 전에 여기 이제 클러스터 된 내용을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요 상태에서 클러스터 된 내용은 그냥 요 보여지는 화면에만 적용이 되는 것 뿐이지 그 그룹핑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이 기준에서 맞춰서 클러스터 된 내용들을 이제 저장을 해서 태블로에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 기준에 맞는 애들을 그룹핑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클러스터 된 내용을 필드 항목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름이 너무 길면 이 이름을 좀 줄이시면 돼요. 이름을 저는 분류라고 할게요. 분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분석한 화면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없더라도 분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오시면 똑같이 아까 그룹핑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편집에 들어가시면 앞번에 나왔던 아이리스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 놓은 기능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이름이 여기 클러스터 1, 2, 3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요걸 이름을 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앞에서 봤던 요 이름대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클러스터 만든 요 이름대로 그대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복사를 좀 해서 이름값을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 1이 맨 아래쪽에 있는 거겠죠. 이름 변경을 해서 이름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름을 바꿔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요거 이름을 앞에 우리 데이터랑 가져온 필드에 있던 항목의 이름이랑 같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를 하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적용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뭐 이름도 한번 바꿔보죠. 클러스터 분류. 그 다음에 아이고 뭘 잘못 이름 바꾸기. 원 이름 분류.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뭘 할 거냐면 실제 요 데이터들이 있을 때 요 분류된 것도 있고 분류가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쯤에 보시면 뭔가 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즉 여기 이름이 잘 보이니까 이걸로
이거 대문자로 되어 있네. 아하. 여기는 이름이 같으면 분류를 했는데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분류를 했는데 이 두 개의 이름이 같으면 참인 거고 이 두 개의 이름이 다르게 돼 있으면 분류를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분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여기다가 두 데이터를 비교하는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넣을 거냐면 어, 비교라고 할까요? 비교. 이름은 좀 길게 넣으셔도 돼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이름이랑 내가 분류로 해서 넣은 이름이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를 할 텐데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논리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같은지 안 같은지 그래서 같냐 안 같냐를 쓰는 거죠. 여기서는 는 이렇게 쓰시면 두 데이터가 같은 겁니까?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는 해서 분류 데이터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논리 함수가 돼 가지고요. 여기 앞에 보면 tf 그렇죠. true false 함수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f를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저기 색깔을 분류를 해 볼게요. 근데 데이터가 모두 거짓으로 나온다 그죠? 뭐가 문제지? 라고 제가 아까 잠깐 봤더니 여기 분류 기준에 확대 이런 값이 아까 보면 이런 값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원래 음, 음, 여기 원래 있던 이름이고요. 여기 이제 분류해서 이름인데 이 두 개를 자세히 보시면 아이고 자세히 보시면 앞에는 대문자고 이건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다르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요거 이름을 다시 수정을 할게요. 대문자 is 아이고 대문자 is 이것도 대문자 얘도 대문자 이렇게 그래서 값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했더니 실제 참 거짓이 다르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걸 찾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확대가 되나? 이 부분 확대가 안 될 텐데 아무튼 요 부분이 다르게 지금 데이터가 측정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특정 부분에서의 분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요걸 이제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될까? 실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나올까? 카운트를 한번 세어보죠. 그래서 카운트 값에 이렇게 보면 전체 요거보다는 그냥 텍스트가 낫겠다. 그쵸?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전체 데이터 중에 전체 150건 중에 6건이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아쉬워. 제가 좀 더 그래서 분류 기준으로 보면 전체 데이터 중에 이만큼이 거짓으로 잘못 분류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뭐 에라율인지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계산을 해서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를 하는 것이 어, 어, 간단하게
드래그만을 가지고 그 값들을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개를 구성을 했는데, 자, 이거 좀 더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클러스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만약에 클러스터를 하는데, 클러스터 분석을 하는데, 자동으로 나는 세 개의 분류를 하겠습니다. 세 개의 값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요 값 말고 임의대로 이걸 굳이 나는 그룹핑을 5개로 해야겠다. 아니면 뭐 6개로 해야겠다. 2개로 해야겠다라고 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는 설명봤었죠. 밑에 있는 편집에다가 가서 그 값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집계가 돼서 가장 최적의 값을 찾았지만 내가 꼭 굳이 2개로 편집을 해야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꼭 5개나 4개로 클러스터링을 해야겠다든지 하면 최적화되어 있는 K민에서의 그 K 값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값에 맞는 룰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값들의 모델의 데이터 값들도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R이나 파이썬이나 이게 뭐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이 또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존재를 하지만 뭐 저기 태블로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최적화되어 있는 클러스터 기법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분류까지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개 활용을 하면 더 추가적인 분석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태블로를 이용한 클러스터 내용을 클러스터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